네,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방학을 맞이하기까지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방황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이번 발표 준비를 하면서 방황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방황이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리저리 헤매어 돌아다님,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한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함,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발표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게 된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주제가 바로 방황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갖고 왔고,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진로를 찾아다니는 과정 속에서 마주하였던 방황과 그리고 이를 통해 느꼈던 점을 이야기하고자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는 것이 발표를 조금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저희 어렸을 때 사진 하나 갖고 왔어요. 네, 오른쪽에 사진 보이시나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가고 싶어서 만들었던 팜플렛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열정도 지금보다도 엄청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누구 한 명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직업을 보통 한 개씩 선택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린 마음에 그때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한 개밖에 못 한다고 하면서 시무룩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학생이 대학교 과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저의 직업으로 삼지는 못해도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해결하고 싶은 것을 내 손으로 직접 구현해 낼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자 라는 마음을 갖고 컴퓨터공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가까운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해봤으니까 재밌게 이제 시간의 흐름을 타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2020년입니다. 제가 이제 비운의 코로나 학번으로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제 모든 대학교 생활 다 거의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강의를 듣기도 하였고, 제가 상상했던 어떤 캠퍼스 로맨스, 캠퍼스 로망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대신에 하고 싶은 거나 공부하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게임 개발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게임 개발이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자마자 게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엔지니어로서 어, 첫 번째 게임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해왔던 기술 스택이 이제 유니티와 C샵을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각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 유니티를 다루고 C샵을 다룬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기능만 구현한 채로, 그래, 조금 아쉬운데 두 번째 게임은 내가 직접 기획자가 되어서 기획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게임으로부터 기획부서에 지원을 하게 되어서 또 하나의 게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제가 만들었던 게임의 어떤 컨셉 프로토타입인데요. 길게의 목표는 실버 버튼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유튜버를 육성하는 게임을 만들고자 이렇게 실제 가안을 냈고, 좋은 디자이너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오른쪽에 아주 재미있는 컨셉 아트로 변환을 해주신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목표를 했던 게임 개발은 다행히 성공리에 마무리하게 되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길게 오픈 실버 버튼이라고 치면은 이 게임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게임 개발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 게임 기획을 담당했던 저서는 이제 기획이라는 것에 대한 재미를 굉장히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이라는 것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제가 상상했던 어떤 게임의 컨셉을 직접 이렇게 구현된 것으로 나타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가 왜 수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들 하나하나가 매우 즐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획하고 계획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나랑 정말 잘 맞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획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되었지만 저는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이라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게임 개발을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가 써져 있는데요. 게임 개발을 하기 위한 유니티 그리고 C샵에 대한 학습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정말 열정이 넘치고 애정이 있어야만 지속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학년이었던 저한테는 이 유니티와 C샵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였고, 그리고 생각보다 게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투여되는 노동력이 정말 강도가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내에서 게임 개발에 진심으로 관심 있는 학우들을 찾기가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싶거나 스터디를 하고 싶기도 하였지만 많은 학생들이 게임 개발보다는 웹 개발 그리고 모바일 개발에 좀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동료들을 찾는 것도 좀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게임 개발이라는 것을 그만두게 되고 학우들과 선배들이 많이 추천하는 백엔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백엔드 개발을 좀 더 깊게 공부하기 위해서 멋쟁이 사나처럼이라는 단체에 학생으로 들어가서 장고라는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 때에는 파이썬을 배웠기 때문에 장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하면서 이제 학우들을 모아가지고 사이드 프로젝트도 진행하여서 이렇게 조금 디자인이 별로긴 하지만은 배포를 실제로 해본 적도 있었고 공부를 꽤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백엔드 개발을 하다 보니 저와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게임 개발을 포기하고 나서 뭔가 대안책으로 선택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니 진정으로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고 그리고 저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백엔드 개발에 대해서 또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2022년 그래 역시 나한테 잘 맞는 거는 기획이야 하면서 기획 공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기획에 관련된 책들을 마구마구 사서 틈날 때마다 읽기도 하였고 틈날 때 UX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기획과 어떻게 맞물려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사진이 뭔지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주전공으로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융합 전공으로는 이제 디자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디자인과 엔지니어가 결합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학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 진행했던 것인데 이제 유저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그 유저가 필요로 하는 로봇을 제작해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것은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기 로봇을 기획을 하였는데요. 이제 그 보행기 로봇에 대한 프로토타입 목업을 제작해서 제가 저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을 사진으로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가운데에 있었던 저 기획 작업물을 이제 논문으로 정리해서 학술 논문을 발표하러 간 자리에서 찍은 자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제 학술 논문 대회에서 장려상도 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 공부와 활동에 굉장히 빠져 있어가지고 재미있게 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이제 기획 일을 많이 하다 보니 디자이너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져서 디자이너 친구들이 제안해준 메타버스 개발을 해볼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무것도 없었던 초록색 들판 위에 저희가 생각한 캠퍼스에 대한 기획을 잡고 이 컨셉을 잡아서 하나하나 이 배치물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메타버스 개발도 실제로 해서 대회를 수상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멋쟁이 사나처럼 9기에 학생으로 들어갔던 제가 10기에는 이제 대표를 맡게 되어서 리더가 되어 조직을 관리하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대학교, 저희 동아리 친구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이제 멋쟁이 사나처럼에서 해커톤을 했는데 한 400명 금융 학생들이 와서 제가 이 광경이 너무 멋있어서 단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한번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더가 되어서 제가 책임져야 되는 동아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정말 쉽지는 않았고 정말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많이 오는 피드백과 그리고 이로 인한 경험이 저를 많이 성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획과 관련된 일들을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
2022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질 때쯤 이제 3학년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이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가 저한테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진이 너는 컴퓨터공학과인데 개발 같은 거 안 하고 맨날 그런 기획 디자인 같은 거 해도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까 봐 좀 걱정되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친구가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뭔가 이 말을 계속 집에 가면서 곱씹어 볼수록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디자인 관련된 일은 시각 디자인과 학우들이 더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그리고 기획과 UX에 관련된 일들도 경험과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잘하지. 저처럼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공부하면서 사이드로 융합 전공을 하면서 기획을 공부했던 입장에서는 뭔가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계속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하다 보니 다른 친구들은 지금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서 전문적으로 파고들어 공부하고 있는 시기고 실제로 3학년 말이 됐으니까 그 분야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나는 뭔가 시간 낭비를 하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던 활동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슬프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감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 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기획일을 실컷 할 수 있는 PM으로 진로를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인터넷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기업에서 낸 채용 공고들을 많이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PM에 대한 자격 요건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제가 하나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운영 경력이 몇 년 이상인 분들을 찾아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PM이라는 직무는 경력직들을 굉장히 우대하고 많이 뽑는 것이 훨씬 많았고 인터넷에 이러한 말도 떠도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신입 PM은 이제 이등병이 전체 분대를 책임져야 되는 꼴이 된다. 약간 이런 비유하는 말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PM이라는 자리는 어떤 단체, 팀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정말 크게 가서는 기업의 어떤 중요한 일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 중요한 일을 이제 갓 대학교 졸업한 신입에게 맡기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신입 PM을 아예 선발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잡 디스크립션을 계속 읽어보다 보니 이 PM이라는 직무는 경험도 정말 많아야 되고 그리고 개발하는 직무에 있는 분들과도 소통을 정말 원활하게 잘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개발뿐만 아니라 디자인 그리고 법무팀과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글들을 읽어보다 보니 뭔가 신입 PM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기보다는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여 개발 공부도 충분히 한 다음에 다른 부서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경험 많은 PM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먼저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고 추후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PM이라는 직무에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개발 공부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 돌이켜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을 공부해 볼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을 되돌아보았을 때 저는 이런 네 가지 부분에 이제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을 처리하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서비스가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자이너 친구도 많이 사귀면서 디자이너 협업하면서 디자인 시스템 직접 만들고 완성도 높은 제품 만들기 위해서 시각적인 부분에 제가 이렇게 참견하면서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분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성장하고 싶은 열정이 있고 내가 상상한 것을 내 손으로 그려내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프론트엔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네요. 2023년, 그래서 저는 프론트엔드 공부를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 현재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1년 정도 휴학을 한 다음에 집중하는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론트엔드 공부를 공부하면서 든 소감은 정말 재미있고 지금까지는 적성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2024년 또다시 제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GDSC라는 단체에서 저희 대학교의 리드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GDSC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구글에서 대학생들 개발자를 위해서 만들어준 지원해준 어떤 단체 챕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더라는 자리가 굉장히 부담감이 존재하는 자리지만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곳이 또 리더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소중히 하고 리더의 경험으로서 받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많이 바쁘지만 GDSC 리드를 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뭔가 조금 오글거리지만 살짝 공유를 해보자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이 뭐냐면은 제가 작년에 드림클래스라는 멘토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드림클래스 활동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가 한 명 맡아서 1년 동안 학생의 멘탈 케어나 아니면 학습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멘토링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사진은 이제 멘토 활동이 끝날 때 저희 멘티 친구들이 저한테 온라인으로 편지를 써준 것들 제가 조금 발췌를 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제 이런 드림클래스 활동도 그렇고 이제 머싸 대표 활동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고 정말 어디서든 할 수 없는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배우고 있는 것들을 추후 누군가한테 공유하고 제가 공유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후에 마주할 수 있도록 제가 현재 주어진 상황에 충실히 살아가고 느꼈던 점들을 기록하면서 추후 나중에 멘티들, 작게는 멘티들, 그리고 넓게 봤을 때는 현재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프로그래머스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사회에서 마주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다면 따뜻한 조언도 드리고 함께 그동안 인생을 살아왔으면서 나눴었던 어떤 소중한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쫙 했지만 요 이야기를 좀 압축 요약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방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 입학한 2020년부터 2023년에 드디어 이제 하고 싶은 것을 찾았으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뭔가 찾아 헤매고 다녔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3년 동안 뭔가 결과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3년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은 방황했던 그 경험은 머물러 있는 저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유발한 결과물이 아니라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황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공부하고 싶은지 발견을 하면서 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저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고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은 바뀐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계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긴 시간 동안 방황하는 것을 자신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방황의 결과가 무조건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보다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인생에서 방황이라는 것은 당연히 마주하게 되는 어떤 인생의 경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시간을 낭비했다거나 나를 자책하거나 아니면은 이 방황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내 인생의 방해꾼이라고 생각하면서 밀어내지 않았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방황하는 시기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것도 물론 나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너무 무기력하게 있거나 너무 이 친구를 싫어하기보다는 현명하고 즐겁게 대처하면서 즐거운 인생 경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험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는 이제 20대니까 아직은 젊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많은 것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저희 대부 코스 과정도 있고 아니면 뭐 따로 공부하고 있는 것도 있으시면은 해야 할 일이 지금은 산더미라서 바쁘고 지치는 순간이 훨씬 훨씬 많을 거예요. 하지만 가끔은 시간이 나왔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면서 실천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흔들리고 실패하는 것도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니까 끌리고 있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시도해보면서 평소 밀어냈던 일들에 도전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다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